이 유엔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할 때, 유엔은 분명히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조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승전국들의 지분을 나누는 또 조직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이 두 개의 조약으로 탄생할 때 1966년 12월 16일에 이것 역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자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이 조약은 사실은 어쩌면 시민적 정치적 조약보다 더 중요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A 규약이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시민적이 진짜 인권이니까 A 규약일 것 같은데 사회권이 A 규약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유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엔이 등장할 때 1945년 등장할 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좀 먹고 사는 나라가 몇 개 없었어요. 세계 인류가 모두 가난하고 인류가 모두 비참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모두의 꿈은 일단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노동이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것이 더 우선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GOI도 아주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넘버원으로 Right to Food라고 하는 식량에 관한 권리를 일본어로 내세웠어요. 식량에 관한 권리 자체를 북한 정권이 허용을 안 한다라고 보고 일본어로 내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A 규약입니다. 지금 유엔 시스템을 이해할 때 어쨌든 이 A, B 규약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경제는 굴복을 하고 미국에 정치는 굴복을 하지 않고 있느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도 좀 먹고 살면은 시민들을 좀 자유롭게 하겠지라고 말하면 설득이 돼버리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인민공사 실패로 수천만이 굶어 죽었고 문화 대혁명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민적으로 완전히 거의 아수라가 됐을 때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항복을 한 결과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번 국제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A 규약적인 관점에서 굴복을 한번 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걸 인정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성공한 거죠. 성공하다 보니까 굳이 비규약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많은 서방의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1차적으로 공산주의를 경제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포기를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꾸 먹고 살면 이제 비규약을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먹고 살고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요구를 더 무참하게 밟을 수 있는 디지털 독재 기구를 더 강화시켰죠. 그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거든요. 지금 한국 머리가 부족하신 분들이 도저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중국에서 고도화되어 있는 디지털 독재 기구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3.15 부정선거 시대, 1960년대 시대의 기술 감각으로 한국이 현재 부정선거 문제를 보고 있어요. 로이킴이라는 아주 기발한 천재적인 시민이 순수히 수학적인 추단법을 통해서 거대한 숫자 더미 속에서 팔로우드 파티를 찾아버렸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독재 기구가 아무리 발전돼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딱 한 달 만에 찾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팔로우드 파티 규명 작업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로이킴이라는 청년이 추단을 통해서 휴리스틱을 통해서 팔로우드 파티를 찾아버렸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드 파티를 우리가 발견해서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한 용감한 우리의 민경욱 의원님, 네버 팔로우드 파티? 팔로우드 파티라고?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고? 이걸 발표하고 나서요, 그 전에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던 이 팔로우드 파티 FTP, 사실 지금 미국 전역에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던 이 FTP를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fuck the police?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팔로우드 파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2020년 6월 1일이에요. 우리 선거가 있고 한 달 반 지났을 때죠. 6월 1일에 미국 브루클린에 FTP라는 그래피티 낙서가 벽 위에 쫙 펼쳐졌어요. 또 이게 언제냐,
조지 플로이드가 죽고 그것에 대응한 이 일종의 소요, 그때 팔로드 파티가 막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 fuck the polic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팔로드 파티,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는 구호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일치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팔로드 파티, FTP. 뭐 제가 지금 우화라고 한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동시에 그 유명한 BLM. 이것은 2020년입니다. 9월 12일이에요. 이건 워싱턴 DC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Protesters at the FTP March. FTP 마치 프로테스터스, 이 시위자들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LGBTQ Americans, 동성애 또는 양성애 미국인들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흑백, 여성, 이런 차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FTP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재밌는데요. No라고 돼 있고 In the name of humanity,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refuse라고 합니다. 거절해라. To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해라. A fascist America, 파시스트 미국. 파시스트 미국이 누굽니까? 트럼프, 펜스, must go. 이게 바로 미국 부정선거가 한창일 때 등장한 구호입니다.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은 이 구호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펜스는 동성애자들의 적입니다. 제1적입니다. 트럼프보다 펜스가 동성애자들의 제1적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갑자기 제1적이 되었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FTP나 BLM이나 LGBTQ나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이 공적으로 삼는 것은 1776, 1776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바로 천부인권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unalienable rights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의 동의, 선거죠.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며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말하자면 저항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각 인민에게 나누어진 천부 인권과 선거의 자유, 지도자, 통치자를 뽑을 권리를 부정하는 정부, 나쁜 정부, bad government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미 1776 페이퍼가 선언하고 있어요. 세계인권선언 1948 12월 10일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1948 페이퍼에도 저항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티러니, 폭정에 저항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으면 엎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1776 페이퍼와 1948 12월 10일 페이퍼예요. 무시무시하죠. 다시 말하면 세계인권선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티러니에 대해서, 폭정에 대해서 반란하라고 말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이나 중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티러니니까요. 커뮤니스트 티러니, 그리고 개인 아이달러트리, 한 개인 우상 티러니죠. 폭정이죠. 제거해야 됩니다. 1776 페이퍼는 전쟁 문서입니다. 1948 페이퍼도 전쟁 문서입니다. 하나는 독립전쟁의 결과로, 하나는 세계 제2차 대전의 결과로 등장한 전쟁 문서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전쟁의 결과로 우리 헌법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 미래인 세계인권선언이 현재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단계로 만든 조약이 자유권과 사회권, 1966년입니다. 1966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가 없어서
사회권이 A 규약이죠. 중국이 이 A 규약은 비준을 했어요. 우리는 인민이 먹고 살게 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중국 공산당은 자유 같은 것은 좀 양보해도 이 뜻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A 규약은 인정할게. 노동이나 사회, 복지 이런 것. 근데 B 규약은 우리한테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중국,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이젠 니네들도 자유선거 포기하지. 대한민국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부정선거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순진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해버리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노골적인, 그냥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그냥 가위로 자르고 있잖아요. 노골적인 부정선거였어요. 지금 전 세계는,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과 한국은, 홍콩은 A 규약만 택하고 B 규약은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과 그 중국 공산당을 유지해야 되는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우리처럼 코 묻은 권력, 선거권 하나를 갖고 버티는 보통의 시민들 간의 21세기 최대 전쟁, 그 초입에 있는 거죠.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사실은 1776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7월 4일을 국경일로 하는 거고, 헌법을 만든 1788년에 만들었고 79년에 처음 이제 선포가 됐죠. 그리고 91년에 권리장전,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나라가 됐던 것은 1776 페이퍼에 천부 인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91년에 권리장전을 만들 때는 천부 인권을 빼버리고요. 사람들의 이 권리, 신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이런 자유를 살짝 어디서 왔는지를 덮어놨어요. 그때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권리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었던 존 마샬과 친척이었지만 존 마샬과는 좀 다른 차원에 있었던 토머스 제퍼슨 간의 논쟁이 있었죠. 어쨌든 미국은 헌법에는 이 천부 인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위 좌파들은 미국 헌법을 근거로 해서 1776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성애 권리, 뭐 온갖 외국인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권리장전, 수정헌법 1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수정헌법 14조를 가지고 하거든요. 헌법 속에서 1776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제거하겠다. 이번에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첫 서명이 1776 페이퍼를 찢은 거. 이게 첫 업무였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부 인권을 두고 벌어지는 마치 성배 찾기 게임,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부정선거 문제입니다.